우리 아이들한테 이상한 한국 음식을 먹일 순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런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여기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크우드 고등학교 영양사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원 선생님이 오기 전 우리 학교 급식실은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냉동 피자, 냉동 치킨, 너겟, 햄버거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며 나왔죠. 채소라고는 양상추 몇 장과 당근 채 썬 것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신선도가 떨어져 누렇게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았죠. 매주 월요일은 냉동 피자, 화요일은 치킨 너겟, 수요일은 핫도그.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같은 메뉴가 반복되었어요. 조리라고 해봐야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튀기는 게 전부였죠. 학생들은 급식을 교도소 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브라운 선생님, 급식 먹고 매일 속이 더부룩해요. 수업 시간에 자꾸 졸려요. 점심 먹고 나면 온종일 기름지고 텁텁한 느낌이에요. 이런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40%가 점심을 거르거나 과자나 탄산음료로 때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급식실 한쪽에는 자판기가 줄지어 있었어요. 콜라, 에너지 드링크, 사탕, 초콜릿. 아이들은 영양가 없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그러다 보니 비만은 물론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위생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조리기구들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은 기름때가 끼어 미끄러웠죠. 매년 위생 점검에서 겨우 C등급을 받는 게 고작이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쥐가 출몰해서 일주일간 급식실을 폐쇄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피자는 치즈만 떼어 먹고 샐러드는 드레싱만 부어버리고 우유는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곤 했어요. 영양소가 완전히 불균형했죠. 특히 마음 아픈 건 사회적 양극화였어요. 돈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부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맛없는 급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죠. 급식이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검진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요. 어떤 날은 1학년 여학생이 급식실에서 실신한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다이어트 한다며 일주일째 야채 샐러드만 먹고 있었대요. 그마저도 신선하지 않은 채소였으니.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한국인 영양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학부모 회의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상한 한국 음식을 먹일 순 없어요. 아시안 음식은 MSG 덩어리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까지 했죠. MSG 범벅의 아시안 음식이 급식으로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거기다 김치라는 걸 급식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 발효식품 냄새가 학교에 진동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한국인 영양사 퇴출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미국 학교에서 한국 음식은 NO. 우리 아이들을 아시안 실험 대상으로 쓰지 마라. 같은 구호를 외쳤죠. 그렇게 지원 선생님이 부임한 첫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당신네 나라처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원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오히려 주방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식 급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첫째 날부터 달랐죠. 우선 주방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녹슨 기구들은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매일 아침 소독을 실시했어요. 지원 선생님은 식당 공개의 날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을 초대해 급식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시식회도 했죠. 처음으로 본 한국식 급식에 모두가 놀랐어요. 밥과 국, 그리고 3-4가지 반찬이 기본으로 나왔고 모든 음식이 그날 아침에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된 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 맞나요? 이건 꼭 식당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가격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식 급식의 비용이 기존 급식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대량 구매와 효율적인 조리 시스템 덕분이었죠. 식재료도 지역 농장과 직거래에서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수했고요. 그때 모두의 놀란 표정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원 선생님은 한국의 식단 순환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같은 메뉴가 2주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다른 조리법을 사용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했죠. 김치도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 종류를 바꿔가며 제공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잔반 제로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원 선생님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그날의 메뉴를 설명하고 각 음식의 영양소와 효능을 알려줬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지원 선생님이 양념치킨이라는 걸 급식 메뉴에 올렸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에요? 치킨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급식실이 순식간에 북적이기 시작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이슨의 변화예요. 심각한 비만으로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죠. 어느 날 급식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이슨을 발견한 지원 선생님은 방과 후에 그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내일부터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요. 대신 약속해요. 끝까지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제이슨이었지만 지원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된장찌개와 현미밥, 데친 야채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20kg가 빠졌고 지금은 농구부 주전이 되었답니다. 거식증으로 힘들어하던 에밀리의 사연은 더 가슴 아팠어요. 부모님 이혼 후 음식을 거부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비빔밥을 보더니 처음으로 웃었죠. 이상하게 먹고 싶어요. 마치 무지개 같아요. 알고 보니 에밀리의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가 에밀리에게 따뜻한 추억이었나 봐요. 그 아이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한 건 1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보건실 방문이 30% 줄었답니다. 특히 소화불량, 변비, 비만 관련 증상으로 오는 학생들이 확연히 감소했죠. 학교 양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어요. 체육 선생님도 변화를 느끼셨대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에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끝까지 수업을 잘 따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방과 후 운동클럽 신청자가 2배로 늘었대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우리 급식실의 분위기예요. 예전엔 차가운 푸드코트 같았다면 이제는 마치 가정집 식탁 같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이들은 급식실에서 서로 반찬을 나누고 오늘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 급식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다른 학교 영양사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지원 선생님은 한국의 급식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죠. 건강한 음식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처음엔 반대하던 학부모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요즘 살이 빠졌어요. 이상하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조르네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한국 요리 강좌를 열어달라고 학교에 청원을 넣기까지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음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K-팝을 찾아 듣기 시작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식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문화적 호기심으로 발전한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행사가 마치 한국 문화의 날인 것처럼 한국 음식을 먹고 K-팝도 듣고 한국어를 배우죠. 처음엔 그냥 문화의 날 행사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행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됐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건 피켓 시위를 주도했던 앤더슨 씨예요. 어느 날 그분이 울면서 지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분의 아들 토미가 중증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지원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매일 방과 후에 토미를 위한 요리 수업을 시작했어요. 손으로 김밥을 만들고 떡볶이 떡을 굴리고 만두를 빚으면서 토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요리는 마법 같아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토미의 치료를 맡은 심리 상담사는 요리 활동이 우울증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해요.
앤더슨 씨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원 선생님의 한국 요리 교실에서 가장 열심인 수강생이 되었답니다. 내년에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지원 선생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날 본 광경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다음날 급식 식단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끼 급식이 어떤 아이에겐 그날의 유일한 따뜻한 식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성껏 준비해야 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동안 급식을 그저 일로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지원 선생님의 정성과 배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식재료를 직접 점검하고 아이들 알레르기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심지어 편식하는 아이들 상담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배웠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뭉클한 일이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제이슨이 급식실에 찾아와 편지를 건넸거든요. 지원 선생님, 브라운 선생님. 제가 대학 진학 에세이를 썼는데 제 인생을 바꾼 한국 급식 이야기를 썼어요. 매일 아침 설명해 주시던 음식 이야기, 젓가락 잡는 법 가르쳐 주시던 것,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시던 것.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계기였거든요. 제이슨은 예일대학교 영양학과에 합격했어요. 자신도 나중에 영양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학교는 웰빙스쿨로 불린답니다. 한국식 급식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15% 상승했고 비만율은 40% 감소했어요. 졸업생들은 SNS에 우리 학교 급식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지역 신문에서는 미국 교육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도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등교하는 아이들과 마주치면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들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급식실 한켠에는 이런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걸려 있답니다. 음식은 생명을 키우고 마음을 살찌우며 꿈을 자라게 합니다. 지원 선생님은 늘 말씀하세요. 영양사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자예요. 이제는 저도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아요. 지난주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 급식 혁신 TF팀 리더로 지원 선생님을 위촉했어요. 한국식 급식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프로젝트죠.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때때로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양의 균형이자 정성과 배려가 담긴 교육이었고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작은 혁명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